안녕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거 체했나? 싶은 순간 있잖아요. 속이 막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이거 그냥 많이 먹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 흔하지만 참 불편한 증상, 체증에 대해서요.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그쵸. 한의학에서는 체했다는 걸 그냥 소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식체라고 부르거든요. 음식이 위장관에 딱 머물러서 제대로 소화도 안 되고 흡수나 배설도 잘 안 되는 좀 정체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배가 불편하다 이걸 넘어서요. 우리 몸 전체의 어떤 에너지 순환, 기혈 순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신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에 음식이 쌓였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군요. 몸 전체의 어떤 흐름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럼 이 식체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우리 몸의 그 소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위 기능이 약해진 경우예요. 엔진 힘이 좀 약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되는 거죠.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뭐랄까 스트레스나 아니면 불규칙한 식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의 그 순조로운 에너지 흐름, 그러니까 기혈순환을 딱 막는 경우예요. 비유하자면 도로에 갑자기 장애물이 생겨서 교통체증 생기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소화 엔진이랑 교통체증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그럼 체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다 똑같진 않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네. 가장 흔한 건 역시 속 더부룩하고 트림 자주 하고 신물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원인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열이 나기도 하고요. 어떨 땐 막 구토를 하기도 하고 통증 부위나 양상도 다 달라요. 예를 들면 평소에 그 소화 엔진, 비위가 좀 약한 분들은 배가 이렇게 은근하게 아프면서 따뜻하게 해주면 좀 편안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요, 제가 궁금한 게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딱히 잘못 먹은 건 없는 것 같은데도 속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식체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 부분이 한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지점인데요. 스트레스 같은 그런 감정적인 요인이 소화 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저희는 간기울결이라고 부릅니다. 간기울결이요? 네. 그러니까 감정의 체증이 소화기의 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속쓰림 같은 증상도 있잖아요. 그런 건 위산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는 위에 좀 불필요한 열이 많거나 아니면 위를 보호하는 진액이 좀 부족한 상태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꼭 음식만이 원인은 아닌 거죠. 와, 감정의 체증이 소화기 체증으로 이어진다니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원인과 증상을 어떻게 다루나요? 치료법이 궁금한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변증론치. 그러니까 개개인의 상태랑 원인을 아주 면밀하게 파악해서 맞춤 치료를 하는 겁니다. 마치 몸에 탐정이 돼서 단서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 같다고 할까요? 침 치료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손등에 있는 합곡혈 같은 특정 지점을 딱 자극해서 막힌 기운을 뚫어주고 소화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그런 원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막힌 도로의 장애물을 치워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침이 그런 원리군요. 네. 그리고 한약 처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과식이 원인이다. 그러면 소화 엔진을 직접적으로 돕는 그런 처방을 쓰고요. 몸이 차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몸을 좀 따뜻하게 데워주는 처방을 쓰고 또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뭉친 기운을 풀어주는 처방을 사용하는 식이죠. 개인별로 다 맞춤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그렇군요. 집에서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손등의 합곡혈 있잖아요. 엄지랑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 거기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나 매실차 같은 거 마시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그 매실의 신맛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서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오, 정말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이런 체증을 에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좀 문제인데요. 급성 식체를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이게 만성 소화불량, 그러니까 소화 엔진 자체가 약해지는 상태, 이걸 비위허약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로 가기가 쉬워요.
소화가 계속 안 되면 당연히 영양분 흡수도 어렵고 노폐물 배출도 잘 안 되면서 기혈순환이 더 막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몸 전체 에너지가 떨어지고 손발이 차가워진다거나 뭐 그런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어떤 기질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체증이라는 게 그냥 잠깐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뭔가 신호를 보내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인도 정말 다양하고 또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절대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뭐 규칙적인 식사 시간 지키고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또 적절히 활동하고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이 소화기 건강의 기본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단순히 무엇을 먹는가 이걸 넘어서서요. 여러분의 그 감정 상태나 아니면 생활 리듬이 평소 소화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오늘 당장 내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 딱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